막내 아들인 폴리도로스가, 카드모스의 막내 아들인 폴리도로스가 이 펜테우스가 죽은 다음에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폴리도로스, 자, 카드모스의 막내 아들인 폴리도로스는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닉테우스라는 사람의 딸인 닉데이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또 닉테우스에게는 안티오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닉테우스라는 사람은 원래 이 에우보이아라는 요 지역 사람인데 그 나라의 왕을 죽이는 바람에 이 테베로 도망을 왔어요. 도망을 온 상태였는데 이 닉테우스하고 펜테우스하고 친구지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테우스가 받아줘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인척관계가 되는데 펜테우스의 삼촌뻘인 폴리도로스가 왕이 될 때가 되니까 이 닉테우스의 딸하고 결혼했고 그 사이에 난 아들이 라부다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폴리도로스는 얼마 후에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라부다코스가 왕이 되는데 라부다코스가 왕이 됐을 때 이 닉테우스는 섭정이 됩니다. 섭정이라는 건 이제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 섭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섭정이 되었고 이 라부다코스가 전쟁을 하는 바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라부다코스의 아들인 라이오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도 없고 친척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닉테우스가 라이오스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망명을 받는데 코린트라는 데로 망명을 가요. 자, 닉테우스와 니코스는 여기다가 테베로 왔고 인척관계를 맺어서 섭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는데 자,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좀 이따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닉테우스는 이렇게 좀 내려가는 거고 그다음 닉테우스의 또 다른 딸인 안티오페라는 딸이었습니다. 이 안티오페라는 딸은 굉장히 괴상한 취미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성적 흥분을 굉장히 추한 거에 성적 흥분을 많이 느끼는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보다는 이왕이면 괴물 이런 그래서 굉장히 또 얼굴이 이뻤는지 제우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뻗듯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성적 취향이 안 맞으니까 예, 이렇게 제우스가 사티로스는 뭐냐면 상반 치는 사람이고 하반 치는 염소인 그런 이제 사티로스라는 괴물로 변하니까 이제 이 여자가 반해서 이제 하러 나왔죠. 근데 임신을 덜컥 해버리니까 이 안티오페는 이제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테베 근처에 있는 키타이론 산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는 이 에포페우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포페우스가 임신했지만 이 안토페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인 닉테우스 입장에서는 이 제우스가 임신시킨 걸 모르고 이 에포페우스라는 사람이 임신시킨 걸 알고 이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이제 결투를 했는데 이 사위가 장인을 버리다가 닉테우스를 죽여버렸고 이 닉테우스는 죽이면서 동생을 부릅니다. 그래서 복수를 해달라고 했고 그렇죠. 볼까요? 자, 안티오페하고 제우스 사이에 이게 임신이 되니까 안티오페는 에포페우스한테 갔고 이 닉테우스는 이놈이 내 딸 임신시켰다 해서 싸움을 붙였는데 신은 아니죠. 그래서 근데 싸움을 붙었는데 에포페우스가 닉테우스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닉테우스는 동생에게 이야기해서 내 복수를 해달라 하니까 이 에포페우스를 다시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페는 쌍둥이만 임신한 채 아버지도 죽었죠. 남편도 죽어버렸죠. 원래 바람피니까 제우스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리코스 입장에서는 왕이 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아이 다 죽어버렸고 얘네는 도망가 버렸고 그죠? 그러니까 이 리코스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조카인 안티오페를 괄시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냐면 그 속에 애가 태어나면 또 자기 왕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못살게 울고 쫓아내고 그렇게 했는데 안티오페가 이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쌍둥이가 이제 암피몬과 제토스라는 쌍둥이예요. 얘네들이 성장을 해서 삼촌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미 디오니소스가 이미 광기를 불어넣은 상태라면 무슨 말이겠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들도 잘 못 알아보고 이제 도망갔고 그래서 나중에 삶을 마감하고 이 암피몬과 제토스는 쌍둥이 형제가 이제 나란히 삼촌을 물리치고 암피몬과 제토스 형제는
리코스, 할아버지 뻘이들은 리코스를 물리치고 그 테베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암피온은 니오베라는 여인과 결혼했고 제토스는 테베라는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카드모스가 그 지은 도시를 처음부터 테베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원래는 카데모이에였는데 이 제토스의 부인 테베의 이름을 따서 테베라고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혹시 이 그림 기억납니까? 뭐냐면, 자, 암피온과 니오베 사이에는 7명의 아들과 7명의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인 니오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양의 신과 달의 신, 즉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은 위에 어머니 뻘된 신이 레토거든요. 레토는 아들 하나, 딸 하나밖에 안 낳는데, 나는 이렇게 훌륭한 아들 7과 훌륭한 딸 7을 낳았으니까 내가 신인 레토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이제 그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레토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봐야 너희는 인간일 뿐이고 나는 신, 그것도 올림푸스 12신에 해당되는 신을 낳았는데, 이 한 나라에 이 왕비밖에 안 되는 녀석이, 여자가 자기를 이제 능멸한다 해서 이제 자기 아들인 아폴론과 달의 신인 아르테미스에게 야, 제 여자 좀 혼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 태양의 신인 아폴론과 달의 신인 아르테미스가 화살을 마구 쏘아대죠. 그래서 이 니오베의 14명의 자식이 다 화살을 맞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신에게 대든 죄로 이제 이 니오베가 그런 불행을 맞게 되죠. 이제 죽고 여기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카드모스가의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테베에서 잠시 왕노릇하던 이쪽 라인이 없어지니까 이제 라이오스라는 사람이 코린트에 피신을 해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테베의 왕이 되려고 하죠. 근데 그 전에 이 라이오스가 딴 데 망명해 있을 때 그 나라의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를 동성애 쪽으로 구애를 했어요. 크리시포스라는 아들을. 근데 크리시포스가 그 동성애를 응하지 않으니까 자꾸 라이오스가 못 살게 됩니다. 망명해 있는 처지면서 나쁜 짓을 한 거죠. 이제 크리시포스가 수치심에 못 이겨서 자살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라이오스 때문에 죽은 걸 알고 그 나라의 왕 필립스가 화가 나서 저주를 내립니다. 하지만 이 테베의 왕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라이오스는 급히 도망가서 테베의 왕이 됐고, 왕족이기 때문에 거기에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왕이 됐죠. 하지만 저주를 안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이오스는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이오카스테라는 여인하고 결혼해요. 그런데 몇 년 결혼하는데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그러자 이제 라이오스가 이제 신탁, 델포에 가서 신탁을 물었죠. 그랬더니 무슨 신탁이 나왔냐면,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너를 죽일 거고, 네 부인인 이오카스테와 결혼할 것이다라는 그런 신탁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 신탁을 든 라이오스는 부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술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부인을 멀리하다가 술에 취한 채 이제 아내를 임신시켰어요. 아들이 태어났죠. 근데 그 신탁을 알고 있으니까, 즉 아들이 태어나면 왕을 죽이고 왕비하고 결혼한다는 그런 신탁이 있었기 때문에 히타이론 산으로 가서 목동에게 산에 버리게 합니다. 자기를 죽일 수 없었고. 그래서 까나나의 발목을 뚫어서 이제 가죽끈으로 묶고 이제 등에 들쳐갖고 집에서 사냥한 거 들고 다니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를 이제 다른 목동에도 발견해서 살려줍니다. 딱 처음 발견할 때 봤더니 끈 묶은 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발이 부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부은 발이다 해서 오이디푸스. 푸스라는 말은 발이라는 뜻이고, 오이디라는 말은 부었다는 뜻이고, 오이디푸스라는 말은 부은 발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죠. 그래서 이 사진은, 이 지도는 저도 본 적이 있을 텐데, 키타이론 산이라는 데에 헤라클레스가 목동 역할을 했었다는 그런 뜻이 있었죠. 그래서 테바이에서 키타이론 산으로 그 아이를 버립니다. 버렸는데 이 코린토스의 출신의 목동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나라의 왕 폴리보스에게 그 아이를 바쳐요. 왜냐하면 이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얘가 보니까 인물도 뻔했다고 총명해 보여서 이 폴리보스 왕은 이 아이를 자기 아이로 삼고 아주 훌륭하게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친구하고 노는데 너는 그 왕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가 그 왕이 아니다라고 친구들이 일러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그 오이디푸스가 그 왕의 아버지 진짜 제가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은 아니다. 넌 내 아들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친구 말도 믿고 아버지 말도 믿고 해서 어느 쪽의 말을 믿어야 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역시 또 모르면 이제 전보러 가야죠. 그래서 또 신탁을 물어 델포이에 갔어요. 그러니까 신탁은 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누가 아버지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너는 나중에 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될 운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황당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즉 폴리보스 왕이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코린토스를 떠납니다. 잘못하다가 자기가 잘 키워준 생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이디푸스는 생부를 지우고 생모와 결혼하게 될 운명이라고 하니까 갈 수가 없었죠.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정말 찝찝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교차로에서 마차를 탄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마차를 탄 사람이 이 오이디푸스의 모욕을 줍니다. 너 같은 놈이 자리도 비키지 않고 어떻게 꼭 서 있느냐는 둥 유행을 하니까 오이디푸스가 아주 조용히 지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책찍질을 하고 막 이제 굉장히 모욕을 많이 주니까 오이디푸스가 그 마차에 탄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 죽이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테베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코린토스에서 이렇게 해서 테베로 가는 거죠. 그래서 테베로 가는데 거기에 테베 도시 입구에는 이제 스핑크스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를 보여주는 건데 그리스 도자기에 있는 스핑크스예요. 날개가 있고 얼굴은 사람이고 몸뚱아리는 사자예요. 그런 이제 괴물이 있었는데 이 테베라는 도시로 들어가려면 스핑크의 퀴즈를 맞춰야 돼요. 퀴즈가 뭐였냐면 아침에는 네 발로 다니고 점심 때는 두 발로 다니고 저녁 때는 세 발로 다니는 게 무엇이냐. 혹시 이런 퀴즈 들어본 적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핑크스의 그런 질문에 오이디푸스가 대답을 합니다. 그건 사람이다 하니까 아니 이렇게 똑똑할 수가 하는 스핑크스는 이제 자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테베 도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테베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그 질문에 한 번도 답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핑크스에게 죽었어요. 이건 이제 해골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테베 입장에서는 동네 어귀에 있는 괴물 하나가 죽은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 테베에는 마침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을 왕으로 맞이했고 또 정통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왕비와 결혼시켰어요. 이오카스테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국은 신탁대로 돼버린 거죠.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그 실화는 아니고 옛날에 만들어낸 이야기.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테바에 혹은 테베의 왕이 됐어요. 자 보면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오이디푸스인데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와 결혼해서 또 4명의 자식을 더 낳았어요. 굉장히 생산력이 좋은 것만 모르겠어요. 그래서 낳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선정을 잘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염병에 놀고 흉년이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잘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오는지 이제 오이디푸스 왕은 이제 그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남이자 삼촌인 건 몰랐죠. 처남인 줄 알고 있는 크레온을 시켜서 재앙의 원인을 알아보입니다. 신탁은 어떻게 나왔냐면 라이오스 왕, 즉 오이디푸스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아내서 국외로 추방하면 질병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신탁을 내요. 참 오묘한 신탁입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이제 결국 라이오스 왕의 사대범을 잡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테바이에는 테레시아스라는 아주 유명한 눈먼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답을 알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을 지목을 하죠. 왕이 추천을 합니다. 근데 테레시아스는 그 누가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이런 상황에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이디푸스가 그러면 네가 죽인 놈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테레시아스가
당신이 선왕을 죽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설도 있고, 제1설, 제2설은 뭐냐면, 때마침 오이디푸스가 이제 테베의 왕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잘한 코린토스의 왕인 폴리보스라는 사람이 왕이 죽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사신이 왔어요. 그런 소식을 알리려고. 그러니까, 이 오이디푸스에게 테베의 왕이기도 하지만, 자라난 곳은, 코린토스니까 그쪽에 왕이 돼달라라고 이제 사신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오이디푸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한다는 그런 신탁을 알고 있잖아요. 갔다가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할 팔자고요, 이게. 그러니까 난 안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신이 누구였냐면 마침 오이디푸스가 어렸을 때 그 왕에게 데려간 그 양치기가 사신이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코린토스에 있는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가 아니니까 안심하고 가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와중에 이제 그러면 이오카스테가 어머니다라는 것이 오이디푸스가 알아버린 거죠. 그 이야기들은 어머니 얼마나 황당했어요. 이오카스테. 그래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벌이고. 그리고 오이디푸스도 이건 아버지를 죽였지 어머니하고 자식을 낳았지 이거 인간은 살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눈을 스스로 찔러 장님이 됩니다. 운명이라는 게 이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볼 때마다 자기가 의도해서 무슨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삶이 규정지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삶에서 행복이라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 규정지어진 것이 불행이라는 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이 대목에서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테베를 떠났어요. 왕도 버리고. 누구하고 떠나냐면 사랑하는 딸 안티고네하고 같이 사랑을 떠납니다. 참 착한 딸이고 눈먼 아버지를 따라서 떠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3000년 전쯤에 도시를 떠나서 눈먼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같이 무슨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집을 그 사는 도시를 떠나면 거의 일주일 못 돼도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테네라는 도시 도착해서 테세우스의 신세를 지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도 본성은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나중에 신들과 아주 좋은 대접을 받다는 스스로 죄를 이제 뉘우친 거에 대해서 이제 사면을 받았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눈먼 오이디푸스 왕을 데리고 온 안티고네. 고뇌하는 정말 죽은 것 같은 길을 두 부녀가 이제 걸어가는. 자, 카드모스의 오이디푸스, 라이오스, 이오카스테, 오이디푸스.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가 이제 테베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둘이가 서로 왕위를 놓고 싸웁니다. 안티고네는 아버지하고 떠났고. 그래서 이제 싸우는데 서로 합의를 본 게 뭐냐면 형이 먼저 1년 하고 동생이 1년 하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로 했는데 형이 1년 임기가 끝났는데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주변에 있는 다른 세력을 몰고 와서 형에게 도전을 하죠. 하지만 이제 실패했고 형제 요새 말로 맞짱을 뜨다가 둘 다 죽어버렸어요. 형제가.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아들이 혈통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처남이자 삼촌이 크레온이 왕이 됩니다. 자, 이쪽 라인에서 아들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오카스테의 동생이자 오이디푸스의 삼촌 혹은 처남인 크레온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이 크레온이 왕이 되니까 첫 번째 왕이 됐던 형 에테오클레스한테는 이제 그에 맞게 선왕의 지위에 맞게 장례를 치러줬는데 이 폴리네이키스 동생한테는 시체를 아무데나 버려두고 건들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냐면 이 반란을 일으킨 거라든지 쳐들어온 거 이건 인간사이지만 사람을 매장하는 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사람은 매장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신에 대한 모독이다 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를 보낸 이 안티고네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오빠하고 늘 싸우고 어쨌건 하다 할지라도 작은 오빠의 시신을 수습해야 된다라고 크레온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크레온은 그럴 때가도 죽어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됩니다. 하지만 안티고는
아주 가볍게 시신에다가 흙을 덮는 정도 수준에서 그래도 장사를 지내는, 상징적으로 지내는 그런 걸 합니다. 그러자 이제 크레온이 이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이유로 안티고네를 가둡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 또 뭐냐면 이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과 안티고네는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자기 연인인 안티고네가 죽을 운명이잖아요. 죽을 운명이 되니까 하이몬이 굉장히 슬퍼하죠. 그래서 이제 안티고네는 거기서 너무 치욕스럽고 또 이게 신에게 해야 될 당연한 걸 한 건데 자기가 죄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분개했고 그래서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하이몬은 여기에 소위 면회를 갔다가 안티고네가 자살하는 걸 보고 자신도 목문에 달아서 죽습니다. 이런 테마가 결국 나중에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데 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크레온은 이제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제 알려주고 할 수 없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이 형제가 싸워서 이제 폐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레온마저 죽고 나니까 이제 도시가 이제 왕이 정권의 권력의 공백이 되니까 주변에서 쳐들어와 테바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백 년 동안 테바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됐다는 그런 거죠. 이걸 볼까요? 제우스와 이오 사이에 아게노르가 있었고 아게노르의 자식이 카드모스고 카드모스는 아레스가 주어진 왕병을 죽인 바람에 하르모니아와 결혼했고 그 자손들이 전부 불행에 빠져서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테바의 전설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어떤 도시가 갔더니 옛날에 사람 살았던 흔적은 있는데 건물만 남아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문서로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새로 온 사람들이 보면 그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중에 뛰어난 작가들이 있으면 아 이렇게 해서 도시가 멸망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글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테바 고대 BC 한 400~500년 중에 사람들이 테바에 갔더니 도시가 없더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사상력이죠. 감사합니다.